대통령실 최소 50여 명이 바뀐다. 네. 수석, 또 비서관, 행정관, 또 행정관 밑에는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네. 행정요원, 이제 그 실무선이죠. 다 합해가지고 최소한도 50에서 70여 명, 지금, 대략 한 4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그러면은 10%가 넘는 것이죠. 50명만 잡아도. 그러니까 행정관, 행정요원, 이렇게 실무진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은 10% 이상이 물갈이가 된다.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예, 아주 전면, 쇄신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 지금 오늘 내일도 계속 지금, 사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입니다. 지금 이러이러해서 더 이상 일을 같이 못하니, 사직서를 좀 쓰기 바란다라고 하는 게 어제도 오늘도 몇 명씩가 출근하다 보면은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아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살벌한 풍경이 대통령실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예,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모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에 윤핵관이라든가 이런 추천을 해서 온 사람들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전면 전수 검사를 해서 문제점 그리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일찍 솎아내겠다라고 하는 걸 1000명 이상, 예, 10%가 아니라 20%까지 바뀌어도 뭐 지금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앞으로 최대 20명까지 더 바뀔 것이다. 오늘 내일 추석 연휴 때까지 계속 인적 쇄신을 할 것이다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바로 오늘, 예, 전희경,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희경 아주 이 대중 광화문 집회 때 이렇게 뭐 마이크 들고 그 연설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전희경이 정무 1비서관, 장경상이 정무 2비서관, 예, 이렇게 지금 오늘 내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지난 주에도 벌써 20여 명이, 예, 나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약 최소 35명, 40명이, 예, 행정요원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예,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요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한 40명이 나갔고요. 앞으로도 한 10대 명 더 나간다면 그렇습니다. 최소 50명은 충분히 지금 이 물갈이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주거든요. 예. 저희 시청자들이 크게 보입니까? 조금 더 키워주시죠. 예. 글자를 좀 키워주세요. 예. 저 미시, 저게 이제 원래 딱 좋은 거죠. 예. 저기 이제 사주라는 게 이제 기둥이 4개잖아요. 경자. 앞에 그 GT 60년. 네. 저 경이란 글자는 경금이래요. 하얀 글자. 경금. 네. 지는 이제 검은색이니까 자수라 하거든요. 달은 이제 무자울이랍니다. 무는 이제 색깔이 노랗잖아요. 네. 저거는 흙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발음할 때는 무토라고 합니다. 뒤에 오행을 붙여주는 거예요. 무토. 무자라는 한자에다가 토를 붙이면 무토가 되는 거죠. 아하.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역시 또 지띠가 지달이죠. 저거는 시커먼 거는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수라고 표현합니다. 네. 지는 물이, 그러니까 지가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생일이 좀 중요하거든요. 달하고 생일이 사주는. 네. 생일이 경진이래 갖고, 넓은 산이나 벌판 위에 서가 우뚝 서 있는 그 울산바위 같이 아주 강직한 경금이랍니다. 아하. 저 경금 자체가 의리와 정의를 나타냅니다. 예. 경금이. 어디 있는 게 경금입니까? 생일. 생일. 이쪽에서, 이쪽에서 경자, 무자, 경진. 저 한자로 주라는 글자거든요. 네. 저기 이제 경금이랍니다. 네. 저기 주. 생일이 이제 명리학에서는 저걸 일간이라 부릅니다. 일간. 네. 그 밑에 있는 그 편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편인, 네. 저거는 진토, 용이거든요. 진토. 저것도 진흙이야. 약간 습해. 저거는 이제 편이라는 것은 전략적인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 좋다 이런 뜻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뭐냐면 이제 개미시라 하거든요. 개미. 저기 그 노란 색깔이 이제 저기 미토라 부르는데.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 명리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달하고 생일이 먼저 봅니다. 달하고. 네. 저 무자라는 글자에 자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네. 한글로 상과이라 나와 있어요. 저기 물인데 저 위에 시에 보면 또 개수라는 한자가 있는데 하얀 그 시꺼먼 거. 네. 적어도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용기와 지혜를 가진 금수상관격이라 합니다. 어허. 금수상정격이라고. 그러니까 네. 의리와 지혜를 같이 겸한 사람이죠. 어허. 근데 조사주가 조금 아쉬운 게 네. 그 노란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는 산이나 벌판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방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활동 무대를 나타냅니다. 공연 문제라든지 강단이라든지. 어허. 저기 이제 물상적으로 이제 저런
한자들을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연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그 상법이라 하는데 예.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산 밑에 국군이 서 있는 바위 같은 거예요. 우리 울산 설악산에 가면 울산 바위. 저 노란 거는 산이라 생각해 보세요. 노란 걸 산으로. 예. 산에 울산 바위 같이 경금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경금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원석을 나타내요. 쇳덩어리를 나타내거든요. 원석. 근데 예. 저기 바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저 시커먼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 세 글자가 있네요. 그렇죠. 시커먼 기. 그런데다가 태어난 그 생일이 예. 그 아까 노란 글자, 용이란 글자거든. 진토도 저기 진흙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고 용을 합치면 또 물바다로 바뀔 겁니다. 지하고 용을 합하면 예, 물바다로 자진 바뀐다? 합수를 해갖고 그래서 보통 이제 원숭이, 지, 용을 삼합이라 하거든요. 삼합. 4년 차이고 8년 차이가 그게 합치품은 이게 명리가 어렵냐면 사주팔자가 정해진 것 같지만 변해요. 운에 따라서. 왜? 이게 합이라든지 충의 작용에 의해서 자체 오행이 변질을 해버립니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변질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물이 너무 많아. 저 상과라는 글자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을 뱉으면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 그렇지,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공격을 당하니까 윤석열이가 이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자꾸 씹어는 거야. 그렇죠. 막 네.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도 상관이 있으면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다. 예. 근데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 윤 대통령 너무 많아. 예. 소위 말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오지랖이 넓은 오지랖이 거고 넓다. 장점으로는 경우 바른 걸 좋아하고 시시비비 따지를 좋아하고 불일본 못 잡습니다. 막 치고 들어가는 에너지예요. 아하.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강한 사람들을 뭐라느냐, 저항권 정신이 뛰어나다. 저항권. 네. 그렇군요. 헌법에서 말하는 것은 저항권 이론이 바로 상관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 상관이 많으면요 좌천당하고 기양갈 팔잖아요. 기양갈. 왜? 옛날에는 따지면 안 되거든. 봉건 사회는. 아니, 저 윤 대통령 스스로가 자천을 몇 번 당했죠? 그렇죠. 상관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대구 고검 뭐 이런 수사권이 없는 고검 검사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요즘은 민주사회잖아요. 그 민주사회에서 언론, 방송, 언론, 교육, 그 다음에 검찰, 군인, 감사 직종에 있는 사람은 상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 했죠. 행동하는 양심. 그렇습니다. 예. 잘못된 것을 가만히 있는 거는 더 비겁한 인간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 바로 저기 상관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적을 하고 따져야 된다. 네. 특히 정치할 사람은 저기 상관이 있어야 돼. 특히 위원이 될 사람들은 상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위원?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네. 도의원이든. 왜? 상관은 관을 따지는 성향이거든요. 그렇군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상관이 옳시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윤석열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항상 들이밀어쁘지 잘못됐다. 너무 많다는 게 지금 저 검은 글씨가 그렇죠.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주를 상관 가닥격이라 하거든요. 예. 상관이 많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물로 흙으로 막아야 되는 거야. 다행히 누리끼리 한 게 많죠. 노란 그렇죠. 거. 노란, 예. 저기 이제 상관 용인격이랍니다. 색일인자로 적어놨잖아요. 편인정인. 그걸 이성적으로 좀 컨트롤 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상관은 타운할 때부터 총명한 머리야. 네. 근데 저기 이제 머리가 편인이라는 글자는요. 네. 가다가 자꾸 개도를 이탈하는 성향이 있어요. 잡기에 재미를 붙인다든지. 그렇군요. 교과서를 싫어한다든지. 그래서 재수를 한다든지 예. 삼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기 한목이 잘 못 가. 사실을 구술을 한 그 그렇죠. 배경이군요. 저기 편인이야. 근데 시가 잘 타고나죠. 발을 정자가 딱 있단 말이야. 근데 나무 이야기를 새기고 인정받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네. 치우칠 편자를 쓰는 편인이 있고 네. 바로 사랑을 100% 받는 정인이 있는데. 정인. 저건 발을 정자입니까? 그렇죠. 발을 정자가 발을 있잖아요. 정자에? 저거 치우칠 편자고. 치우칠 편. 근데 네. 시가 말년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나이별로 또, 이 명리가 이론이 참 많은데 연월 일시가 나이별로 다 달라요. 아하. 초년,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이런 식으로 달라요. 예. 근데 시에 저기 50 넘어서 나타나는 글자거든요. 네. 정인이라는 글자가 아하.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색일인자. 지지를 받다. 그러면 저 정인이 있으면 자기도 수양을 좀 해가는 거야. 아, 내가 이때까지는 좀 엉뚱한 짓을 좀 했는데 이제 바르게 가야지. 아하. 저기 역사의 이름을 날 수 있는 글자예요. 발을 정자. 예. 명예를 나타내죠. 명예를. 그리고 저 사주가 또 단점이 뭐냐면 너무 추워 사주가. 추워요? 습해. 겨울에 태어났잖아. 겨울에. 예, 그래서 이게 명리학에서 또 조우 일요일에 해갖고 네. 겨울에 태어난 에너지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운이라 하잖아요. 네. 10년마다 오는 운이 대체적으로 봄, 여름으로 가야 성공이 기약돼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부터 이제 임묘진이라 해갖고 저 대운이 저 밑에
그 10년 단위로 저희는 이제 사람마다 나이가 바뀌는 운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저 대자가 있고 6, 16, 26, 36, 그러네요. 46, 56. 저기 인생 행보를 대운이라 합니다.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주가 딱 태어나면 위에 8글자가 있고 대운이 다 그려져요. 만세력을 보면 10년 단위 저거는 인생 행보를 나타냅니다. 행보를 나타낸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밟고 가느냐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16세부터 인이란 경인년, 신묘년, 임시 다행히 임묘진으로 봄, 여름으로 가는데 저기 이제 80까지 가는 거죠. 80까지.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한마디로. 그렇군요. 그런 데다가 더 좋은 게 여름으로 가면 더 좋거든요. 네. 저 사주는 좀 단점이 있어. 겨울에 산 밑에 바위가 서가 있겠는데 주변에 숲이 없어. 숲이 없다. 삭막한 산이야. 저기서 숲은 뭐냐? 경금사주의 숲은 뭐냐면 네. 재물과 여자를 나타냅니다. 아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무가 없다는 말은 돈의 집착력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현실성이, 거예요. 예. 나무가 네. 결혼 늦게 했잖아. 그렇죠. 네. 여자도 53살에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에 서울고대 나오고 엘리트 코스를 받고 검사까지 하고 말이야. 그렇죠. 결혼할 때는 이제 네. 이제 검사장을 하고 평검사했습니다만 평검사였죠. 결혼을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데 결혼을 그렇죠. 못했다는 건 우습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뭐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후보가 뭐 남자의 기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예. 남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50이 넘어서 결혼을 못하자 결혼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3세 딱 이 아주 기운이 좋은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저 대운을 다시 보면 네. 저 사주가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면 대운상의 기운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저기 겨울에 바위단 말이야 산 밑에 추위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추위를. 근데 추위를 제거하는 글자가 안 보이잖아. 불도 안 보여. 네. 그러면서 저 금사주의 불은 뭐냐? 관을 나타내거든요. 네. 직장 상사나 자식을 나타내요. 관이 없잖아 저기. 음. 무관사중기라 저런 사주를. 무관. 예. 자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식이 없잖아요. 관이 없잖아요. 어디에 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 사주 8글자에 8글자에 빨간 글자가 없잖아요. 빨간 글자가 지금 없다. 저 밑에 대운에는 빨간 글자가 있잖아요. 뱀자. 저기 46자라는 글자 밑에 개사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기 뱀사자거든요. 붉은 저기 불이란 말이야. 기운이다. 저 때부터 들어온 거야, 불이. 이제 여름이. 그렇군요. 아하. 그 다음에 가보가 더 좋은 거예요. 50년서부터 가보라는 글자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가보. 저기 나무야. 가보 하자. 갑. 예. 큰 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제가 현실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 이상을 현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대운이 온 거지. 가보 을비가 왔잖아요. 20년간. 예. 50년서부터 20년간은 여자와 재물운이 붙고 현실성을 띠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0년서부터 저기 대박 난 거죠. 그러네요. 윤석열이. 어허. 그래서 윤 대통령은 사실 2020 올해하고 내년에 좀 많은 공격을 당할 겁니다. 지지율이 오르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게 오르기는. 윤 대통령이. 네. 아하.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개딸 또 뭐랬죠? 양아들. 양아들. 그런 분들이 그렇죠. 거의 30% 40%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7, 8%가 내가 봤을 때 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마 2024년 총선 전까지는 뭐 65%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3분의 1을 득회한다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나는. 아하. 2024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재명 후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불나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 예. 위험해요. 저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당 대권 되면 진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진짜 네? 강대강으로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힐 일만 남은 네. 거죠. 네. 네. 수많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뭐가 올라가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이야기들 냈지만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은 올라갔죠? 32.2%였던 지지율이 1.4%포인트 33.6으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30%대 중반입니다. 자, 부정평가는 63.3%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목표는 뭐가 될까요? 지지율이 적어도 40% 가까이 가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50%대로 내려올 수 있을지 여부. 저는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후반까지는 다음 달에 갈 수 있다. 9월 달에는 적어도 30%대 후반,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나서 9월 말 10초가 되면
9말 10초가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일종의 태풍 전야 효과, 태풍 전야 효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33.6%로 3주째 상승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는 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치열한 대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문제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오롯이 온전하게 대통령 지지로 다 흡수되지가 않는데, 자,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과 대결하는 구도가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더 보수 결집을 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열려 있다. 그러면 30%대 중반 후반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9월 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9월 말 10월 초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결이 더 첨예화될 수밖에 없고, 더 불꽃 튀고, 정말 우리가 전쟁 중에서도 피가 쏟아지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피가 철철할 수밖에 없어. 왜? 서로 물러나지 않는 전쟁인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물론 인사도 잘하고 경제도 잘 보살피고 코로나도 방역에도 신경 쓰고 하면서 지지율을 올려야죠. 그렇게는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 지지율들은 중도층을 올릴 텐데 그건 당장은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로 인해서, 물론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든 모양새든 아니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면 전쟁상에서의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결집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30%대 후반까지는 9월 중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9말 10초가 지나면서는 40%대 초반까지 갈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